오늘 우리 증시는 매우 희한한 날이었습니다. 환율하고 주가가 동반 상승한 그런 날인데 아무튼 오늘도 그동안 떨줍했던 분들을 위한 올팔데이였다. 특히 지난 금요일 애플 아이폰 14 오더컷 때문에 급락을 맞았던 우리 SK하이닉스가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정리해드렸던 그 고밍치 애널리스트의 반박에 힘입어가지고 오늘 보란듯이 V자 반등이 나왔다. 이거 제가 리포트 원문까지 내 손으로 다 번역해가지고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렸는데 댓글에 자꾸 생색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어제 한잔 했어요. 여기다가 오후에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에서 대만의 폭스콘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도 스마트폰과 서버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사업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바로 그 소식. 폭스콘은 잘 아시는 대로 대만 최대 IT 위탁 생산 업체죠. 또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애플 하청받아가지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제조하고 또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엄청 큰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만 폭스콘도 주요 고객사인 애플을 포함해서 스마트폰 생산에 직접 타격을 입히고 있는 그 칩 부족 이거랑 씨름하고 있어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부분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일단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폭스콘이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공급망 관리와 가전제품 판매 증가 덕분에 6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1%가 급증을 해가지고 6월 성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스콘은 3분기 업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고. 사실 작년 연말에만 해도 올해 2022년은 그냥 플랫, 작년이랑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성장이 없을 걸로 봤는데 막상 올해 절반 정도 장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작년보다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히 서버랑 통신용 부품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와 증권은 올해 폭스콘의 영업이익이 12에서 크게는 19%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 뭐 접했던 10% 오더컷 리포트하고 진짜 180도 정반대의 진단이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도 폭스콘의 3분기 낙관적인 가이던스가 사실은 클라우드 서버와 아이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이제 장중에 특히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려고 할 때 한 번 더 부스트 샷을 줬다. 그러나 물론 이 공매도 청산, 그러니까 환매수 쇼커버링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가 오늘 잡힌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떨주 몰팔은 늘 살아있다. 어쨌든지 간에 일단 오늘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은 우리 개장할 때 급상승 출발했던 이유는 러시아 휴전 가능성 그 외신 보도 때문. 근데 이게 좀 꺼림칙한 게 러우 전쟁이 휴전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유가 하락하고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도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가 않았다.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아까 다시 돌파했었는데 이거는 러우 전쟁 휴전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 반응이었다는 거. 여기다가 또 하나 오늘 외국인 순매수의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CNBC 보도였는데 핵심 내용은 연준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밀어붙이다가 예상보다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성과를 거두고 나면 올해 11월 이제 중간선거 미국에서 있잖아요. 요때 만약에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패배를 하더라도 뭔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연말에 다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CNBC 보도에 나온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마이클 요시카미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이러다가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일단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바로 잡히면은 그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럼 연준이 즉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상당히 좀 있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럼 이것도 오늘 우리 환율 상승 달러 강세하고 안 맞잖아요. 하여튼 국제유가 지금 110달러에다가 환율 1,300원인데 조정이 다 끝났다는 소리를 또 떠드는 그 장사치들은 진짜 너무 우리 주린이 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에서 그것도 독립기념일 연휴에 기름 도둑이 경찰차 기름까지 빼가다가 붙잡혔는데 이런데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률 1위가 바로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관련주들. 어제 내일 뉴스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오늘부터 시행일이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 다음 오늘 또 많이 오른 게 바이오, 그 중에서도 백신하고 치료제 이쪽. 이거 오늘 과기부에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출범 1주년 기념식 여는데 이게 코로나 때 출범한 거라서 그로부터 1년 어떻게 무슨 성과를 냈나 이런 게 이제 뉴스 플로우에 장식하기 좋다고. 이것도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거 오늘 들어가는데 이거는 장애인 고용 참여 돕는 보조기구 심지어 아이언맨 팔 같이 생긴 것도 있다고 그림까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 자료화면에 나간 거 제품 네오팩트에서 만드는 건데 오늘 바로 급등했잖아. 아무튼 요즘 마바라들이 하도 추천한 것마다 개박살 나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뭔가 새로운 약 팔 거 없나 막 되지도 않는 분석력으로 헤매다가 찍은 게 조선업종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시 온다고 또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HMM 수남에 한번 들어왔던 거 가지고 뭐 흠슬라니 뭐니 또 약팔이들 때문에 그때 당시 5만 원에 물린 사람들 지금도 수두룩한데 오늘 주가 24,000원이니까 이거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일단 HMM부터가 이제 이름 개명하면서 과거 세탁하기 전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상선 시절에 주가 34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원인데 이제 와서 또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떠든다고요? 일단 우리 K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이 과연 있긴 했느냐. 실제로 2000년대 후반쯤 수주 대박나고 진짜로 잠깐 반짝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후판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루아침에 주선사들 다 적자 전환하고 주가고 실적이고 전부 다 꼬라박고 또 다 물리고 그렇게 곡소리 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유명무실인 게 아무리 뭐 K조선 좋다고 막 수주 막 몰려든다고 하긴 하는데 전부 보면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 지금 다 적자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슈퍼사이클이 오려면은 일단 실적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언제일 거냐. 어제 노브란지 미국에 이어서 영국, 유로존 그리고 호주, 캐나다 우리 대한민국까지 경기 침체 돌입한다는데 초슈퍼 경기 민감주 조선업종 여기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요? 만약에 진짜로 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국민, 전 세계, 온 우주, 태양계, 은하계 다 알았을 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우리가 전부 그 학습 효과를 얻었던 그대로 따르자. 그래서 떨줍 올팔은 진리다. K증시는 어느 날 미국보다 한 두세 배 쑥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는 그런 날 떨줍했다가 오늘처럼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매도 청산되면서 급등하는 이런 날 이거보다 더 좋은 모멘텀은 없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날은 올팔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그 현금을 들고 또 다음 떨줍 찬스가 올 때를 열심히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 K 선반영, K 피크아웃, K 물적 분할, K 슈퍼사이클, K 유상증자 앞에서는 그 어떤 호재도 이 K 증시에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장해 줄 리가 없다. 그냥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이다. 나름 분산 투자한답시고 시총 상위주들 우량주 다양하게 나눠서 들고 있어 봤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 외에 다 똑같은 종목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물 옵션, 공매도 다 동원해가지고 양팔 양다리로 치고받고 싸우자는데 개인은 팔다리 다 묶이고 한 손으로 휘둘러가지고 이 상태로 링에 올라가가지고 뭘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월가도 약 파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요즘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코를 외치는 그 월가 하우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중국 상해 지수는 연초부터 이제 제로 코로나 봉쇄에다가 뭐 헝다 파산하고 이거 도미노 어쩌고 막 하다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1% 하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증시는 그나마 중국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 5월, 6월 두 달 동안 중국 증시가 17%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락률이 총 7% 정도. 이거는 우리나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한 결과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것도 유지될 수 있는 상승 추세인지 이걸 보려면 이 반등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주요 지역 봉쇄 조치 완화.
근데 이거는 봉쇄가 됐다가 풀려서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니까 그냥 정상화다. 정상화가 뭐 호재는 아니지 않냐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중국 증시 상승 전환이 맞냐. 이 근거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이거는 아직까지 정말 그야말로 기대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 6월 외국인의 중국 증시 유입 규모가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로 올해 들어서 월간 단위 가장 큰 액수였다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자금 유입, 자금 유출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그 연속성, 관성을 따르기 때문에 며칠 하다 말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증시 자금 유출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 보세요. 특히 JP모간은 지난주 중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또 주장까지 했죠. 다만 아직 조금 부담스러운 월가하우스들의 이유도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기대감 이런 거 말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 중국의 성장 동력 약화, 부동산 시장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재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중국 증시에 조심스러운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많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바이든이 대중 관세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가 또 언제 다시 돌아설지 모른다. 작년 연말에 그 대형 채널에서 또 어디서 주워 듣고 온 건 있어가지고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 출범하는데 여기 전 세계 자금이 몰릴 거라고 커창반 ETF고 뭐고 막 또 펌프질 했잖아요. 올 초에 뭐 출범하자마자 10,000에서 시작했는데 딱 3일 오르더니 그 4일째부터 바로 그냥 내리꽂기 시작하다가 올해 4월 말에 그 10,000이 6,000까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40% 찍었어요. 그 다음 앞에 얘기한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겨우 한 8,300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 차트를 보면 누가 봐도 장기 우하향 추세 같은데, 하여간 정말 귀신같이 그 대형 채널에서 입만 뻥끗했다 하면 어떻게 전부 그날부터 나락이고 개미 핥기고 지옥행이야. 고창판인지 옥장판인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봐야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 실시간 뉴스나 종목 뉴스,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적어도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파악하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을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매일 아침 출발을 도와드리는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가 바로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또 열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숭이 두 창에다가 또 올 겨울에 대유행의 가능성이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아무리 리오프닝 테마가 뭐 활개를 치고 리오프닝 세상이 온다고 해도 이런 그 손소독제, 마스크, 진단키트 이런 거는 틈나는 대로 떨줍했다가 올팔할 찬스가 계속 있을 거라고,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내일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또 정부에서 열리는데, 일단 환율 문제, 그러면서도 또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외환시장에 결정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정대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급한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 민생안정 대책 같은 걸 내일 논의한다고 해요. 자, 내일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가 또 열립니다. 최근 카카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나갔고 새 정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실 작년에 카카오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고 주가도 막 가기 시작한 게 정부 규제 때문이잖아요. 이런데도 공부를 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맞추냐고. 자, 내일 2022년 상반기 국내 조선업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정부 보도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고 뭐고 다 좋은데 떨주 몰팔로 대응을 하자.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입 아파서 얘기 안 할게요. 자, 내일 탄소중립 특성화 대학원 2곳 선정,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발표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대로 증시의 테마가 다 있죠. 내일 산업부는 미국 첨단 전력 반도체 기업의 한국 투자로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
이라는 역시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첨단 전력 반도체, 반도체 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 다 증시에 그대로 키워드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내일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우수 사례를 발표합니다. 요것도 이제 일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특히 이제 치킨하고 피자 업종 대상으로 물가 안정 점검 회의를 엽니다. 올해 특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물가 인플레이션, 여기 저는 최고의 어떤 대응 수혜주는 바로 밀키트라고 생각해요. 자, 내일 해수부는 2022년 찾아가는 해양 안전 체험 시설 구축 운영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위치 기반 서비스 LBS 이쪽으로 저는 보고요. 또 내일 환경부는 중소기업과 자율 환경 관리 업무 협약 체결. 이거는 이제 특히 화학 업종 관련해서 그쪽 장비 쪽에 저는 수혜가 크다고 보고, 또 내일 문체부는 스포츠 기업 간담회를 엽니다. 이제 리오프닝도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날 때가 됐다고들 하는데, 근데 요즘 보면 하도 이제 뉴미디어나 OTT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자,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1분기 자금 순환 잠정치가 내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생활제품 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유럽중앙은행이 비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과연 이 다음 이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 때 진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시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5월 소매 판매 나오고, 또 미국에서는 5월 졸출 보고서 있죠.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6월 ISM 비제조업 지수 역시 공개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일 중요한 일정은 6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7월 그리고 9월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 계속 자이언트 스텝 밀고 나갈지 등등. 그리고 마침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있기 때문에 뭐 FOMC 회의록이야말로 뭐 과거지사라고 치지만 이 연설 내용은 진짜로 중요해 보이고요. 당장 7월 26일 오는 FOMC에서 또 0.75% 자이언트 스텝 발길질 날라올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말레이시아에서 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일단 체코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대응 도박은 실패했고요. 신흥국들이 요즘에 가열차게 금리 인상하면서 연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자금 유출에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H2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 H2는 아시다시피 수소죠. 요걸 일명 이제 수소 인베스터 데이라고 부르고 이틀 일정으로 여기 이제 현대차, SK 등 국내 대기업 주도로 설립된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의 수소 펀드 출범 발표 및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마침 또 내일 서울 국제 가스 앤 수소 산업전이 3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나노 코리아 2022 역시 3일 동안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다음 넥스트 커머스 2022 이 행사는 이틀 일정으로 개최가 되고요. 또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HPSP 공모청약이 역시 이틀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